우원식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홍영표 의원님과 동갑일 뿐만 아니라 사선으로도 갔고, 그리고 첫 번째 원내대표 때 대결했다가 7표 차이로, 예. 네, 제가 이겼죠. 어떻게 하다가 정치 입문했나 찾아보니까 평민당 입당으로 시작하셨는데, 근데 10여 년간 기록이 없더라고요. 학생운동 하고 나서 평민당 입당까지 그 간격이 한 10여 년 가까이 됐어요. 그 중간에는 군대 갔다가요. 군대 갔다가, 예. 네. 갔다 와서 전두환 대통령 들어서고 81년에 시위를 했어요. 광주항쟁 1주년 예. 시위를 하고 감옥을 들어갔습니다. 아, 또 감옥을 하셨구나. 아. 근데 1심에서 1년 받았었는데 네. 2심에서 살인 정권하고 끝까지 싸우겠다. 그 투쟁선언이라고 해서 2심에서 3년 받았어요. 올려치기가 됐어요? 네, 그때 검사가 네. 정형근 검사였습니다. 아, 그거 없는 기록 동안 군대 가고 감옥 3년 가고. 있었고요. 그러고 나와가지고 노동운동 한다고 부평, 영등포 이런 데를 갔다가 그때는 이제 소위 학출 이래가지고 학생 신분을 속이고 들어갔다가 걸리면 맞아요. 해고당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앞에 와서 서점을 했어요. 사회가 알서점이라고 하는 서점을. 서점. 그것도 기소시키겠다. 그래서 관두고 제 친구가 기술을 갖고 있어서 카센터를 했습니다. 카센터라 하면 차 고치는. 차 고치는 거예요. 차 고치는 건데 그때는 고물상 허가였어요. 고물상 허가. 카센터 허가가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그 브레이크 라이닝을 교체하는 일, 엔진 오일 교환하는 일, 빵꾸 떼우는 일, 이런 일만 원래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보통 안 그러죠. 그래서 도로교통법 위반, 또 자동차 관리법 위반은 다 걸립니다. 제가 주로 했던 거는 이제 빵꾸 떼우고 오일 교환하고. 근데 기록이 안 나올 만하네. 그러다가 그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해서 벌금 50만 원 받은 게, 그러다 6월 항쟁을 맞았죠. 지도부가 전국에 유인물을 실어 날라야 되는데 운동했던 사람들 주변에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 그럼 막 뒤져보니까 제가 하던 카센터를 하고 차가 있거든. 그러면서 이제 6월 항쟁에 다시 참여하게 되고, 그러다가 대통령 직선제를 하게 됐잖아요. 김대중이 누군지 김형삼이 누군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민통련이라는 조직에서 두 분 토론회를 시켰는데 김대중이라는 분이 제일 낫더라고요. 저분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평민당에 들어간 게 88년 초예요. 그렇구나. 그때 이해찬 대표 뭐 이런 분들 같이 들어갔죠. 당하고 시의원으로 당선되고. 근데 시의원과 국회의원 사이에 굉장히 큰 강이 있거든요. 여기를 못 넘어가요, 대부분. 못 넘어가는데 17대에 국회에 입성하셨죠. 네. 시의원을 하면서 하여튼 제가 열심히 잘했습니다. 하여튼 좀 평가가 아주 좋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사선을 하신 건데, 을지로위원회 초대위원장도 하셨고, 문재인 정부 초대 원내대표도 하시고, 홍영표 의원하고 나이도 같고 선수도 같잖아요. 제가 학번 하나 위입니다. 자, 내가 이건 낫다. 딱 하나 분명합니다. 현장성이 아주 강합니다. 현장을 토대로 해서 성과를 구체적으로 따박따박 만들어 왔고요. 정치는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현장을 보면서 특히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생각을 확고하게 굳혔고요. 남양유업 사태를 딱 거치면서 아, 우리 현장이 국민들이 의리 현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의를 지키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했는데 8년 동안 끊임없이 누가 쳐다보지 않아도 일한 만큼 대가를 못 받는 일, 그런 일이 생겨서 우리한테 호소하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면 좀 평평하게 펴주고, 이러면서 현장에 가장 깊숙이 발을 들이대고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오고, 그런 점이 저한테는 가장 큰 강점이죠. 이번 선거 패인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우선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80석을 받은 이후에 귀를 닫았고 너무 자신이 생겼어요. 언론이 짜고 프레임으로 하는 비판도 있었지만 진짜 이 바닥에서 나오는 비판들, 일한 만큼 대가를 못 받고 억울한 꼴 당하고 하는 민생의 외침을 제대로 다 잘 듣지 못했다. 특히 그중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성공하지 못했다. 조국을 초선 의원들이 거론한 거는 동의하십니까? 그런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띄어서 그 책임을 묻는다거나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 내부를 잘 단결시키고 여기에서 정말 방향을 잘 잡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국민들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지 못한 거라고 봅니다. 선거의 결과와 조국과 유관하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야당이 상임위 재배분하자는 건 어떻게 대표가 되면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개혁 입법들을 통과시켜 나가야 되는데 특히나 법사위원장을 내주는 일은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을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법사위원장 이외에 다른 상임위원장은요? 그거 안 준다고 그러면 타협이 안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들이 잘해서 표를 이렇게 받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국민들의 민심을 다 얻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방향을 잘 잡으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민들의 민심을 회복해 가는 데는 수단이 우리한테 있죠. 180석이라는 의석이 있는데 국회에서 이런 개혁 입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통로를 갖추는 거는 우리한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꼭 지켜야 된다. 다른 상임위 일부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저쪽도 네. 1년 남았기 때문에 다른 거 받자고 협상하지는 않을 겁니다. 법사위를 내놓지 않으면 어차피 협상은 안 될 거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게 그 부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선별 보편 계속 이야기되는데. 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손실 보상을 해야 됩니다. 국가가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문을 닫게 했으면 그 손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는 것인데, 그래서 손실보상제를 도입을 해서 재정을 거기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손실보상의 내용은 소급 적용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소급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적돼 있는 손실이지 누적된 손실에 대해서 국가가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지금처럼 주는 재난지원금은 전 보편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별 지원을 하게 되면 그게 이 순환 효과가 없습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급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정권 재창출이죠. 그래야 우리 문재인 정부도 지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문재인 정부를 지키려면 정권 재창출하려면 정말 유능하게 법안도 통과시키고, 검찰개혁도 그런 거 아닙니까? 국민들 70% 이상이 동의했는데 오래 끌고 유능하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피로도가 높아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 그 법안 처리도 정말 유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능하다, 신속하게가 들어가는 겁니까? 당연하죠. 잘 논의하고 결정된 거는 빠른 속도로 처리하고, 우리 앞으로 11개월 500만 표쯤을 끌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법안 하나하나에 작은 것 같지만 법안 하나하나에 모이는 그런 국민들의 민심은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 전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왜 그 역할의 적임자예요? 우리가 선거에서 패배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다 묶으면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동안 을지로위원회를 통해서 해왔던 현장성 이런 것들이 훨씬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국민 속에 들어가서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처리해 가는데 제가 더 강점이 있다. 다른 분들은 현장으로 안 들어와요? 그건 뭐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죠. 대선 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저는 크게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관리하면 되고요. 1년 동안 당이 중심이 돼서 그 입법권을 가지고 500만 표 정도는 저는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다음 정권 재창출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어필로 해주세요. 민주당의 기둥이 4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 두 번째는 평화. 이 2개의 기둥은 우리의 역사이기도 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던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하는 가치, 민생의 가치,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골고루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균형발전 자치분권의 가치,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가치인데 그것 때문에 지지한다는 건 소수입니다. 우리가 이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지 못했습니다. 앞에 기둥 둘은 이념 또는 가치 중심의 기둥이었다면 뒤에 둘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둥입니다.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뒤에 2개의 가치를 앞에 것처럼
같이 튼튼하게 세우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중요한 가치로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점을 제가 지금껏 강조해서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